안녕하십니까. 다운수학 류영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뵙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른쪽에도 제 사진과 더불어서 글자가 써 있죠. 확률과 통계 오리엔테이션, 이번 2023년 겨울학기를 위한 확률과 통계 OT를 안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서 그냥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강의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자, 진도는 어떻게 될 건가, 진도 계획, 그 다음 네 번째 끝인사를 마무리로 이번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소개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고요. 자, 개강 날짜는 2023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아마 이제 8시에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자, 첫날에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날에는 8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둘째 날부터 8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 일단 리뷰 테스트를 30분 정도 치르고 8시 반부터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날에는 리뷰 테스트를 볼 게 없기 때문에 8시 반에 시작하는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교재는요, 저의 시그니처 교재 두 가지죠. 자, 알매구치기라는 기본 개념서와 그 다음에 실전 알고리즘이라는 문제 주간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개 모두 다 제가 이제 자체 교재고, 둘 다 둔산권 기출 분석을 바탕과 수능 분석을 바탕으로 열심히 제작을 한 거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이 교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강의 대상은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체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률과 통계는 굳이 이제 반 같은 거를 나눌 필요가 거의 없는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도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개념 자체가 그렇게 하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개념 가지고 뭔가 문제풀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많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실력별로 나누지 않고 우리 여러분에게 그냥 확률과 통계에 대해 공부할 학생이다, 그냥 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강의 대상을 잡아놨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전반적 소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확률과 통계는 일단 다들 알고 있죠. 현재 수능 제도는 수학 1, 2가 무조건 직접 출제, 즉슨 선택이 아니죠.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본다라는 것 좀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문과 학생들, 약 수험생의 60%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좀 쟁점이긴 한데, 자,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 말할게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때 2단위로 확률과 통계를 까고 2학기 때 2단위로 확률과 통계를 깔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꾸쭉 끌고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몇 학교를 제외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동안 확률과 통계를 질질 끌고 가려다 보면 확률과 통계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낼 수가 없어요. 조금 많이 어렵게 내요. 그 이유가 계속 중복되면서 내다 보니까 좀 내신에서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수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를 낮게 냅니다. 실제로 이게 확률과 통계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말씀 조금 투머치하지만 드리자면, 미적분은 원래 과거에는 난이도가 이 정도였고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이 정도였다면,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되다 보니 이제 미적분은 약간 난이도를 낮추고 확률과 통계 난이도를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확률과 통계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또 확통을 어려워하다 보니까 또 확률과 통계를 난이도를 이쯤 올리려다 보니 또 이렇게 조금 낮아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계속해서 확률과 통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치르다 보니까, 아니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치르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낮은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쨌든 확률과 통계가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내신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내신 대비를 잘하다 보면 확률과 통계 수능 대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내신 때 확률과 통계 잘해두시면 나중 수능 가서 분명 도움될 거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수학 하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3단원이 경우의 수였죠. 뭐 순열과 조합 배우고 이런 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의 연장선인 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마도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그 경우의 수 파트
파트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정도부터 확률과 통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확통은 진도가 그렇게 급한 단원이 아니에요. 급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네 번째, 자, 각 단원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과 통계는 1단원이 순열과 조합, 2단원이 확률, 3단원이 통계 파트입니다. 자, 앞에 파트들을 모르면 1단원을 모르면 2단원을 못하고 2단원 모르면 3단원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단원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인데, 자, 뭐 익숙하죠? 우리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 배웠어요. 뭐 팩토리얼, NPR, NCR 이런 거. 근데 그런 순열과 조합은 이제 기본기로 가져가되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을 배웁니다. 뭐 중복순열, 원순열, 또 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중복조합과 같이. 이제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소리겠죠? 자,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야 될지 빠른 판단을 요하는 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 여러분들 경우에서 할 때도 그래요. 판단을 잘못하거나 자꾸 계산고자들이 있죠. 계산을 잘못하다가 막 틀리는 쪽이 있는데 계산 실수를 줄여야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확률 단원인데 이 친구도 역시나 확률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해보셨습니다. 다 기억하실 건데, 자, 일단 경우의 수를 기본으로 진행하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확률이 뭐 전체분의 부분이다 이런 것쯤은 기본 틀은 알고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률을 못합니다. 꼭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쪽은 좀 컨셉이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읽을 때의 독해와 대할 때의 컨셉을 확실하게 잡으면 오히려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만큼 나올 수 있는 단원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소리 좀 하지 좀 마세요. 자,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 드릴 거고, 자, 통계를 이제 3단원으로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통계라는 파트가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단원이 맞아요.